자, 퍼셉트론입니다. 퍼셉트론. 가장 먼저 이제 만들어진 개념인데, 우리가 아까 전에 본 것처럼 결합함수하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퍼셉트론은 맥컬러 피츠 뉴런이라고 해서 MCP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그냥 지금은 이제 퍼셉트론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만든 지 꽤 됐죠. 지금부터 한 6, 70년 정도 됐으니까. 이게 초창기 때 인공지능 하면서 나온 모델이에요. 초창기 때 만든 모델이고, 얘를 이용을 해서 이제 만들어진 개념인데, 이제 여기서 처음에 만들 때는 학습이라는 개념이 없다가, 여기 로젠블라트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에 학습이라는 개념을 붙이는 거예요. 학습이라는 게 뭐냐면, 이 웨이트 값을 우리가 처음에 주고요. 이 웨이트 값을 요걸 비교해 주면서 요 웨이트 값을 조정해 주는 게 학습이라 그랬죠. 말하자면은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서 XY는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가중치 값을 계속 조정해 주면서 결과의 변화를 보면서 가장 좋은 최적화된 정확도가 높은 쪽으로 가중치를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계학습에서는 학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러닝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붙이면서 이제 퍼셉트론이라고 불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합함수라는 게 이게 우리가 말하는 회귀 분석에 있는 요 회귀 함수랑 똑같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회귀 함수는 회귀 분석에서는 결합한 다음에 이 결과값이 이렇게 바로 y 값으로 그냥 바로 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y가 무한대 값을 가져요. 그런데 이거를 쓰지 않고 어떻게 썼냐면 요 결합 함수 다음에 요걸 붙이는 건데 분류 모델에 써야 되니까 분류 모델이 뭐냐면 y 값이 0 아니면 1이죠. 이게 아니죠. 이게 안 되죠. 그죠? 회귀 분석은 결과 값이 연속적인 값이 나오는데 우리는 타겟 모델이 0 아니면 1이에요. 분류 모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값을 그대로 못 쓰죠. 못 쓰니까 어떻게 썼냐면 임계 함수라 그래서 얘를 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준 거죠. 만약에 어떤 특정한 값을 넘으면 1을 주고 특정한 값보다 떨어지면 0을 주게 된 거죠. 0과 1을 나눠주는 개념이에요. 자, 얘가 왜 만들어졌는지 이제 아시겠죠? 회귀 분석 모델을 그냥 갖다가 못 써요. 분류 모델에서는. 아웃풋 자체가 0과 1이기 때문에 얘를 그냥 갖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가운데 임계 함수라는 걸 두고 그래서 요 값을 다 받는 거죠. 그래서 회귀 함수를 여기서는 그냥 결합 함수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웨이트 값에 있어서 얘 값을 다 더해주고요. 그 값을 가지고 예측을 해야 되는데 분류 모델에 쓰려도 그러다 보니까 요 값을 그냥 못 쓰고요. 이 값을 받아서 이 값의 기준점을 정한 거예요. 어떤 특정한 기준을 넘으면 0이고 특정한 기준을 안 넘으면 1이 특정한 기준을 넘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 뭐 또는 마이너스 1, 0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걸 우리가 준 건데 그게 임계함수라고 부르는 거를 중간에 두게 된 거예요. 얘를 둔 이유가 뭐냐? 분류를 하기 위해서 두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분류에서는 회귀 모형의 이 값을 그냥 실제 나온 값을 그대로 못 쓰기 때문에 기준점을 정해줘서 0과 1로 구분해 준 거예요. 이해되셨죠? 논리적으로 맞죠? 그렇게? 그런데 이렇게 구분해 줬는데 이 값을 0과 1로 주다 보니까 값이 계속 틀려지는 거예요. 정확도가 100%가 안 나오겠죠. 그럼 아까 전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 결과값은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냐면 XY는 고정이 되니까 이 웨이트, 가중치에 의해서 값이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얘를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조정해 줄 거냐? 여기 나온 값을 가지고 실제 값하고 우리가 구한 값하고 비교해 본 거죠. 비교해서 그 값이 차이가 나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오차라고 부르죠. 오차. 실제 값하고 우리가 구한 값하고의 차이가 오차인데 그 오차 값을 가지고 그 오차 값을 가중치 업데이트 하는 데 쓰는 겁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봐야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임계값을 조정해 준다. 임계값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트레스홀드를 정해주고 여기서 보면 요 값이죠. 요 임계값을 정해주고 임계값보다 크면 1이고 작으면 0 또는 마이너스 1을 준 거예요. 여기가 임계값입니다. 임계치. 왜냐면 여기서 나오는 값은 연속값이기 때문에 연속값을 딱 잘라줘야 되잖아요. 임계치를 정해줘서 잘라줘야 되기 때문에 그 값을 정해주는데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가 아까 전에 이쪽에 있는 데이터는 1, 이쪽에 있는 데이터는 0 이렇게 경계선을 잘라주는 거예요. 이 식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Z값이 들어오면 이 Z값에 의해서 이렇게 값이 들어오죠. 그래서 결합함수에 의해서 나온 값인데 이 결합함수에 의해서 나온 값을 우리가 Z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그 값이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서 정해주죠. 어떤 값을. 그러니까 요 값을 그냥 쓰는 게 아니고요. 요 값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서 결정을 해주는 건데 그때 우리가 임계함수라는 걸 써요. 그런데 요즘은 임계함수를 안 쓰고요. 활성화함수를 이제 쓰게 됩니다. 활성화함수라는 거를 하나 더 둬요. 좀 복잡해졌죠. 그래서 활성화함수라는 걸 주는데 초창기 모델은 이 두 개가 같이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그거를 A라는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A가 아웃풋이에요. 뉴런에 의해서 나가는 게 A고요. 뉴런에 의해서 결합해서 만들어진 값이 Z라는 값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해서 나온 값에 의하면 합성함수에서 기준치를 어떤 기준치를 보다 적으면 0이고요. 그 기준치보다 크면 1이라는 값을 준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면 수학적으로 계산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느냐면 이렇게 해준 겁니다. 임계값을 계산하기 쉽게 해주는 방법을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해준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x값에 따라서 이렇게 값이 오는데 이 값이 어떤 임계치보다 작으면 0, 어떤 임계치 값보다 크면 1이라고 했죠. 그런데 수학 공식에 의해서 얘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넘기고 뭐예요? 얘를 0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원래 여기 있다가 일로 앞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맞죠? 이건 다 알죠? 수학 기초 산수죠? 이건 알죠? 그래서 값을 이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얘를 넘겨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계산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값을 넘겨주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임계치를 여기는 딱 정해줘요. 그런데 우리는 임계치를 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계속 조정을 해주면서 임계치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학습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W하고 임계치가 학습하는 대상인데 이거를 여기다 놓으면 우리가 어려우니까 얘를 앞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우리가 고려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W하고 임계치가 우리가 학습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술에 의해서 수학적 공식을 해주는 건데, 자, 얘를 표현을 어떻게 주냐면은 얘는 x가 없죠. 우리가 입력 데이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임의대로 결정해주는 경계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학적 공식에 의하면 WX로 다 표현을 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앞에다 00을 붙여준 겁니다. 근데 얘는 값이 무조건 1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1을 줘야지만 W 값 그 자체가 나오죠. 이해되셨어요? 자기 거 곱하기 1하면 무조건 자기잖아요. 값이. 그래서 얘는 X라는 값은 우리가 데이터지만 X0는 임계치를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여기 나와 있죠? 얘는 무조건 뭘로 나와요? 1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이 된 겁니다. 얘는. 그래서 우리가 수학 공식에 의해서 무조건 쟤는 1을 주는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X값을 무조건 줘야 돼요. 이 값이 여기도 있고 두 가지를 동시에 줘야지만 계산이 돼요. 나중에 함수할 때 우리가 뒤에서 우리가 공식을 넣을 때 얘 값을 줘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표현할 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1이 되는 거예요. 얘는 변하는데 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계속 누누이 얘기합니다. X는 절대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W가 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1을 주는 거예요. 대신에 얘가 변하니까 얘는 있으나 마나 한 게 된 거죠. 이제는. 수학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프로그램 코딩하기가 편해져서 그래요. 프로그램 코딩. 지금은 우리가 수학 계산하기 편하고 프로그램 함수로 코딩하기 좋은 방법을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을 준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가 나온 이유를 알겠죠? 얘가 말하자면 경계치예요. 경계치 값을 그냥 우리가 W로 줘서 수학 공식에 의해서 계산하기 쉽게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에서 의해서 나온 거고요. 얘는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요 경계치를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주면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이라는 게 뭐냐? 최상의 예측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경계치하고 웨이트 값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경계치를 세타들 뭘로 준 거냐? W0로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얘를 무시하고 전부 다 얘가 뭐예요? 다 W죠. 그래서 그냥 다 W입니다. 얘도 W고 얘도 W고 나머지도 다 W니까 이거를 토탈 그냥 우리가 가중치라고 부르는 거죠. 원래는 이 두 가지를 찾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편하게 계산하기 쉽게 얘도 가중치로 변환시켜서 이렇게 준 거예요.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벡터의 곱셈 이제 이런 게 선형함수의 또 그 수학 공식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되니까 그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왜 저렇게 넘겨주고 이렇게 계산했는지만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퍼셉트론은 이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한 건 한 건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학습할 때. 또 하나는 모든 데이터를 한 번 해주고 그 다음에 웨이트를 바꿔주고 또 모든 데이터를 한 번 해주고 이거를 배치 방법이라고 그래요. 케이스 업데이팅 방법이 있고 배치 업데이팅이 있는데 퍼셉트론은 케이스 업데이팅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제일 첫 번 데이터가 오면 그걸 가지고 계산한 결과값을 가지고 수정해주고 이렇게 가고요. 나중에 뒤에 가면은 야 그거 너무 힘들잖아. 그러지 말고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 해갖고 한꺼번에 결과값을 도출한 다음에 에라 수정하자. 이렇게 바뀝니다. 그게 아달라인이에요. 요 다음 버전이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퍼셉트론에서 아달라인으로 어떻게 바뀌고 그게 어떻게 로지스틱 함수로 바뀌고 그게 어떻게 다층 함수로 바뀌고 이 역사적인 순서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제 설명을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값이 나오죠? 값이 나오는 건 얘는 우리 그 회귀 분석에서 나온 요 값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이 Z값입니다. 그래서 얘는 순수하게 다 값을 총합해서 그 값을 넣어주면은 얘가 활성함수에 따라서 이 경계치에 따라서 1이냐 0이냐죠. 그런데 얘는 아까 전에 0을 줬죠. 얘를 넘기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전에 0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무조건 0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맞죠? 아까 전에 얘를 넘기면서 0으로 만들어줬으니까 수학 공식에 의해서 이 얘기입니다.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이제 0이 돼서 이 오차 이제 커트라인 자체가 이제 0이 되는 거죠. 이제 여기가. 넘기니까. 그래서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작으면 0이고요. 0보다 크면 1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값을 조정해 주게 되는 거예요.